그런 거 하면 되잖아. 통장 거래 정지 3년 의무화. 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래가 멈췄다는 겁니다. 네. 왜 거래가 멈췄을까요? 일단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거래가 없는 가운데 가격이 오르는 기형적 유통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 상승을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거래가 동맥경화처럼 굳어버려서 극소수의 거래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 유통에 대한 어떤 변질적 구조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거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래 부진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 거래 부진이 있으면, 그러니까 매매 거래가 이렇게 멈춰서면 매물이 나올 것들이 네, 그러면 이제 중개업소 되게 힘들 것이고. 네, 네. 네. 사실 뭐, 저도 네, 팔고 싶거든요. 네, 팔고 싶은 주택이 있는데 네, 세금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세금이 너무 많아서 이런 중과세를 포함해서 팔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팔고 싶은 이유는 그거예요. 뭐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음, 사실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음, 이게 현금이 있어야 살잖아요. 어쨌거나 그렇죠. 먹고 살 돈이 매달 있어야 되잖아요. 음. 솔직한 제 생각은 뭐냐면 음, 뭐 이걸로 더 막 오래 들고 있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보다는 음, 현금이 없어지면 음, 당장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한 생활자금 1년치 2년치 이 정도 좀 쌓아놓고 힘든 시기, 저는 IMF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이게 부동산 시장이 작살나면 연달아서 다 작살나면서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진짜 힘든 그 상황을 경험해봐서 네, 또 애들도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제 애들 중학교 이제 가서 막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음, 뭐 재테크야 나중에 또 하면 되는 건데 음, 좀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 싶은데 세율이 60%야. 음, 60% 구간만 이렇게 되니까 뭐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럼 음, 결국 남 차익의 3, 40% 음. 손에 그래도 쥐는 남는 건데 거잖아요. 그거 쥐는 건데 그게 남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뭐가 좀 해제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가격이 좀 빠져도 네,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안정화 기조로 가서 네,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해주고 해제가 되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 중과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일반 세율대로 팔 수 있으면 가격이 예를 들어 1억이 빠져도 세율이 바뀌면 차라리 손에 쥐는 금액은 커지니까 그럼 그때 가서 차라리 팔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시장이 갈 때까지 바닥으로 쳤을 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때 가서 블루칩을 싸게 팔아야지. 그때 가면 내놔도 안 팔리는 안 거 알잖아. 팔리는 거죠. 근데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거죠. 내 거 팔릴 거다. 아, 그 행복 회로라고 불러요?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거죠. 내 건 팔리지 않을까? 그러다 사실 이제 뜻대로 안 되면 몸팡 뒤집어 쓰긴 합니다. 사실 지난 텀에서 경험 안 해본 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그렇구나. 대신 이제 지난 텀에서 되게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네. 막 자산을 무리하게 부동산을 막 여러 개 들고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하죠. 자, 일단 거래 부진의 원인은 매도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매도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양도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내놓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사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인데 선생님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요. 네, 그 고민들이 다 있죠.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팔까요? 소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팔까요? 대신 다른 거는 안 사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그거는 굉장히 창의적인 규제 많이 만들어내신 분이니까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어내시지 않을까. 네. 자,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건 창의적 규제를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거 아마 못 바꿀 거예요. 거래가 안 돼서 다 힘들어 지금. 가격 올라서 힘들죠. 네. 근데 일단 우리도 힘들어 우리도. 일단은 그런 네. 거래를 튀우고 하는 부분이 지금 포인트는 아니고 네. 일단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으로 수요가 들어오는 걸 막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규제가
지금 뭐 말씀하신 이런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은 시장이 완연하게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장기적으로 보이면 그때 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그러겠죠. 해제나 오히려 사실 저는 추가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면 추가적으로 더 지정하면 더 지정했지. 그렇죠. 예, 지금 뭐 풀고 그러면서 뭐 시장의 완화 아니야 그쪽 예, 관점으로 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물량이 안 나오니까 아니에요. 물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음. 그런 창의적 규제, 창의적 완화, 창의적 규제 이런 걸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돼. 뭐 그런 거 왜냐하면 있잖아 그런 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창의적으로 팔고 더 안 사는 조건으로 해서 양도세를 완화해주겠다라고 했어. 그럼 제가 이제 펄어서 주머니에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거 만들어야 돼, 부동산으로 저렇게 차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해야지. 사회 그런 거. 정의가 아니다. 뭐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왜?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되잖아. 통장 거래 정지 3년 의무화. 뭐 이런 거. 창의적이다. 그런 얘기 하고 창의적이다. 싶었어. 그런 얘기를. 그냥 네. 구속이라고 해. 이거 양도세 감면받아 어? 팔고 집 사면 구속. 10% 이내에서 뭐 인출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거. 구속은 빨간 줄가니까 그건 못 하고. 네. 창의적이다 진짜. 아이, 자, 그래서 일단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규제 지역을 매물이 그냥 거래가 잘 되지 않아서 거래 부진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 뭔가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대안이 좀 극복해져야 될 것 같은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별로 없죠. 뭐 그런 거 할 수 있겠다. 뭐요? 양도하고 나서 네, 그 세대원 중에서 다시 네. 주택을 사면 네. 뭐 취득세 10배 중과 또는 기존에 감면받았던 중과 양도소득세를 네. 되받고 네. 그거를 뭐 다시 환수하고 뭐 취득세 몇 배 중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것도 괜찮네요. 네. 자, 그러면 각서 쓰고 어쨌든 나는 부동산을 얼마 이내에는 몇 년 이내에는 더 사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도 세대요. 하잖아요. 사고 나서 뭐 1년 내에 팔겠습니다. 각서 쓰고 뭐. 그건 이제 했었잖아. 대출 받을 때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 각서 쓰는 거죠. 자, 뭔가 확실한 처방이 필요한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물량이 안 나오는 거는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기본 전제 조건을 수긍을 하는 상황이라면 공급에 대한 물량 부족을 해결을 좀 해주셔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현재 상황이 가격이 빠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